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에 더 락호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철 의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탄핵이 가결된 지 73일 만인 오늘 자 10일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양측이 이제 증거조사 외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이어졌는데 오늘 꽤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제 오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 변론 입장 초두에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전사 요원이다. 그리고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도 초기에 하면서 이제 기각돼야 된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조갑재 대표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종 진술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공산 세력. 세력 이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나와서 말하는 게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광장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대표해서 말하는지 그 입장을 나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와 마주해가지고 진실을 말하면서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한 2시간쯤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애국심을 가졌다면은 지금이라도 하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야해야 된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졌더라면은 그분은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정치인 윤석열뿐만 아니라 인간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게 만드는지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발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발언이다. 사실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선출된 대통령의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파면도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긴 최고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내심 좀 기대를 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승복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파면 직전 파면이 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는 대통령이 사과와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열된 국론을 좀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했었던 과거의 일을 평가받는 작업인 거고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부여해도 되느냐라는 그 기능을 평가하는 것인데 차라리 정말 승복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성찰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걸 보니까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대심 판정에서 단독으로 흘러나왔었던 그 변호인 측의 원고만 봐도 민주당 야당 측의 잦은 탄핵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원고에서 이미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개전의 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었던 그 논리,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진술을
최후 진술에도 똑같이 일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월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국회를 월담했던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우리 야당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히려 좀 계엄 상황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아마 변론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입구가 막혀서 월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2번 출구 앞에 있었었거든요. 아, 예, 예. 국회 이번 출구. 그 막혀 있었던 서울 경찰청의 101 기동대 앞에서 제가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었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가지고 국회 군과 경을 투입해놓고 월담 벽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없었다라는 취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관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내용도 중요한데 최후 진술을 그 자필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구치소 안에는 PC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펜과 연필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전해지기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하야 또는 임기단축 계엄 등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 사유는 정당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짧게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탄핵 소추 사유는 야당의 내란물이다. 이런 내용이 변함없이 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관건은 이제 사과나 승복 이런 부분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사과 취지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도 했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과 같은 내용이 좀 있을까요? 뭐 사과가 들어가든 말든 그건 별 중요하지 의미가 없고, 않습니까? 예. 다만 하나 의미가 있다면은 예. 결정에 무조건 승부하겠다. 그렇죠. 이 말은 현재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 말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일종의 게임 아닙니까? 그죠? 재판이라는 게 게임 아닙니까? 예. 그럼 게임에 출석해가지고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결과에 승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게임인데 재판도 그 아주 공정한 게임인데 만약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한다면은 이거는 뭐 장외에서 투쟁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예. 결국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헌법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이기인 최고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결정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재발 방지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만약 기각을 해버리면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마음 놓고 개몽할 수 있는 개몽령을 개몽령을 내릴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줘가지고 이게 딱 남미 짝이 나는 거거든요. 남미에서 계속 필리핀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계엄령 쿠데타 빈발하는 것은 쿠데타를 해도 별로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예. 처벌이 아주 약해요. 예. 그래서 이번 여기에서 확실히 끊으려면은 8대 0으로 파면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다루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군 통수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기각대가 복귀하면은 과연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면은 부하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 복종했다가 지금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두룩한데 예. 그럼 군 통수권이 안 먹힌다면은 전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 제5조가 안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걸 모조리 위반했거든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군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동료 시민을 향해서 그렇죠.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헌법 체제를 향해서 예. 총불을 돌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립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 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서 이제 승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이분이 이제 초기부터 이
과정 자체가 위법의 위법, 불법의 불법의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의 불법을 장애한다. 예, 불법의 불법을 장애했다 이런 말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 중순경에 예상되는 최종 심판 결과가 이제 나오는 날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또 헌재 주변에 모여가지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에 준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헌법 개판소, 헌법 도망소, 정치 편향 재판소라고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전 조합재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과와 성찰보다 승복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못해 지금 너무 좀 광기로 가는 경향도 좀 보이잖아요.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승복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부정선거를 주장했었던 대통령이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승복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선거의 결과가 이제 승리 아니면 승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승복을 못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광장에 있는 국민들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혹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그렇죠. 이 논란이 조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군 통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플러스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죠. 예, 아하, 그죠? 그러네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그날 그 선관위 주변에 모였던 박근혜 지지 세력들이 이 시위를 하다가 무슨 시설이 넘어지고 해가지고 3명이 죽었습니다. 예.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예. 그때 아마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경찰이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찰이 준비하면 사고가 안 나거든. 아하. 불의에 당했을 때 사고가 나고 우리 경찰의 시위에 대한 대처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사람을 안 다치면서 하는. 그런데 그 대신 만약 탄핵 인용이 되면은 일주일 안으로 대선 국면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예.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아하. 오히려 기각이 선거에. 되면은 그게 내전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좀 조심하고 있었던 민주당 세력이 또 대중 조직이 워낙 강한 반대로. 그쪽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아하. 내전적 상황으로 가느냐 대선 국면으로 가느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릴 거라고 봐요. 오히려 기각되면 내전적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아하. 오히려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슈가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덜해진다고 봅니다. 음흠.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그렇군요. 워낙 그 큰 정치적 상황이 예. 닥쳤으니까 우선 국민의힘이 음흠. 어차피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선거가 되니까. 음흠. 지금도 늦었는데. 예. 자, 지금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무제한으로 이제 시간을 주겠다라고 헌재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제 여러 언급됐던 쟁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어떤 탄핵 사유 혹은 이용 사유를 보시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무회의 절차 문제, 계엄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제, 국회 봉쇄 진입 및 정치인 체포,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문제 등이 거론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막 쟁점이 되고 있는 예. 체포의 지시 혹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뭐 통화는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큰 쟁점, 큰 맥락에서의 쟁점은 국회의 예산 삭감 내지는 단독 입법이라는 정치 행위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죠. 배경이 요건이 될 수 있느냐 음. 이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던 그 포고령에서 첫 번째 조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했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앞선 첫 번째 그 쟁점에서 예. 국회의 정치행위라는 건 계엄의 선포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시에 해당될 수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적국이 선전포고 없이 침탈하는 사변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를 지나 본회의를 통과해서 어떤 국회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 선포 행위가 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쟁점들도 말없이 그냥 정확하게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대표님은? 저는 이번 그 탄핵 심리를 쭉 보면서 우선 윤석열 측에서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을 뒤집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론 네. 전략으로. 예. 예. 사실을 뒤집은 게 없어요. 다만 의혹을 제기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예. 그게 다 지엽적인 거예요. 음흠. 주로 홍장원 체포자 메모. 명단 메모. 근데 그쪽 메모가 아니라도 다른 쪽 메모가 있잖아요. 그죠? 예. 메모가 조지호 존재한다는 건 경찰청장이 확실하니까. 예. 받아서 메모도 있고 하니까. 명단은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마지막에 결정적 증언은 헌재 쪽에서 선정한 증인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예. 경비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경비단장을 막 공박하잖아요. 예. 왜 거짓말 하세요라고 하더라고. 예. 내 맞아요. 세상에 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현역 군인을 향해서 변호인이 거짓말 하세요 했으면은 미국 같으면 그 사람 매장됩니다. 아, 현역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령입니다. 예.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이더라 정형식 정혁씨 재판관이 중간에 딱 정진시키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말 맞죠? 하는데 왜 자꾸 윽박 지릅니까?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요. 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다 기억하실 그 거예요. 굉장히 네. 인상적인 맞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예, 예. 군인 정복을 입은 군인이 미국 의사당에 와서 정인으로 하면은 얼마나 대우를 해줍니까? 명예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군에 대한 사실. 명예인데. 그리고 결정적 장면은 이거예요. 선관위에 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쉽게 자백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보냈다. 본인은.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보냈는데 그게 무슨 부정선거 증거가 있었을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의혹 차원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예. 앞에 과거에 한 말을 완전히 뒤집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예. 그다음에 뭘 이야기했느냐. 계엄법 7조에 보니까 계엄을 펴면은 정부와 사법기관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실수거든요. 헌법 77조와 계엄법 7조에 보면은 정부와 사법을 장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써놨는데 선관위는 그게 소속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기관이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독립된 물론 기관이죠. 사법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총강 해놓고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선거관리 이래가지고 분류를 완전히 새로 하고 따로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이 국회와 선관위의 법적 위치를 모릅니까? 법적 위상을 모르냐.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를 함부로 보냈다고 자백해버립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과연 법을 제대로 알았던 것이냐. 그래서 여러 하나 가지 생각이 좀 덧붙이고 듭니다. 싶은 건 예.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예. 뭐 가짜 메모다라고 되게 뜨거운데 국정원들의 메모가 국정원 요원들의 메모가 어떤 방식으로 기입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기사들의 속기 수기 메모가 있습니다. 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 속기를 하는 사람들의 속기 메모는 네. 한번 보시면 확인해서 보시면 아주 유사합니다. 아, 그 지렁이 글씨처럼 유사해요. 아랍 문자 같아. 아랍 문자. 네. 막 흘리는 거 있잖아요. 아하. 이렇게 독립식으로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맞아요.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지렁이처럼. 쓰는 모습을 속기사 수기문서라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완전히 가짜라고 단언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하거나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김병기 의원이 그분들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잘 이해 못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1차장 같은 경우는 메모 비서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그러니까 시켰다는 정서를 거. 시키는 예, 전문 비서관이 따로 있다. 메모 비서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서를 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적국의 어떤 침탈 내지는 정보를 다뤄야 되는 주요 기관의 요원이라면 한글로 적는 게 아니라 메모에 대한 기술도 따로 배우겠죠. 그리고 그에 유사한 문자인 속기사의 수기 메모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논리 이론보다는 국정원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짚어보면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게 절차를 언급한 거지만 이전과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느냐. 선고 이후에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모드로 인용이 될 경우에 바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와서 극우에게 너무 공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중원이 비어 있다. 이를테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이 돼버렸다. 그 빈집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빈집 털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바로 태세 전환 됩니까? 저는 조금 넓게 보면 말이죠. 예. 지금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트럼프, 예.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 선거에도 보면은 그렇죠. 예, 기독교 그런 거. 연합. 그거하고 한국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전부 이제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편 가치보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한국에서는 문제는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의 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비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이재명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그쪽에서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전체 한국의 정치판이 오른쪽으로 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건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 거대하게 왼쪽으로 틀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게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통치 30년이 끝나고 예. 문민정부를 내세우면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한 여러 가지 정책이 좌파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게 많아요.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틀었어요. 예. 왼쪽으로 튼 데 대한 반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반동의 질이 나빠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반동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그 배경에 PC 운동에 대한 시주의. 반발이 정책 있었던 올바름. 것과 예. 비슷한 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딱 선거를 앞두고 샌드위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현실과 지금 광장 세력 예. 영향. 그런데 이 광장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아마 과대평가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특히 여론조사에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중도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주종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표 계산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부정선거를 세게 믿고 또 광장의 어떤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조기 대선이 열리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태세 전환, 모두 전환보다 좀 세게 가속 페달을 훨씬 더 우경화 쪽으로 밟을 것이다. 그럼 사고 나는데. 사고가 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이 1위 후보로 손꼽히는 것만 봐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이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느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탄핵은 부당하다라는 거고 그게 대다수의 민심이고 그 민심을 받드는 것이 지도부의 주류라면 모두 전환이 안 되고 사실 이대로 우경화된 채로 자유한국당 때처럼 그렇게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김문수 지금 장관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지로 앞서가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은 그분이 오랫동안 접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담백한 사람이에요. 담백한 사람. 담백한 사람. 담백하다. 담백하고 아니, 좌익에서 오른쪽으로 확 돌아버리는 게 그래서 태세 전환은 그 사람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은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딱 선을 끊고 나는 부정선거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상당히 바뀌는 겁니다. 아하. 그랬을 때는 김문수 장관을 비판하는 게 결국 탄핵 반대했다는 것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약해지지. 중요한 한 두세 가지 포인트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그렇죠. 부분이 향후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